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5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숫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450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신천지 신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참석한 지난 16일 예배에 다른 신도들이 대규모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70대 고령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지병까지 있는 중증 환자였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체국에도 없고 대형 약국에도 갔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집에 봉인 딱지가 붙고 외출이 막히는 등 한국인들이 겪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나선 나라는 43개국으로 하루 새 12곳이 늘었습니다. 프로농구 KT와 오리온의 외국인 선수가 코로나19 공포를 호소하며 잇따라 잦은 퇴출하는 통회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 시범 경기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어제 1,000명을 넘어서더니 오늘 하루 만에 5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어제 하루 기준으로 발생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5명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 수도 1,7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입니다. 최근 엿새 동안 확진자 수가 3자릿수씩 급증했고 284명의 확진자가 나온 어제와 비교해도 추가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422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수도 1,4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13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74세 남성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고령인 점이 있었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상을 배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2차와 3차 감염이 급증하는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와의 연결고리도 잘 확인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미 지역사회 완벽한 확산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에서 11명, 서울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걸 비롯해 지역 감염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대구 확진자는 하룻밤 사이에 400명 넘게 늘어나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대부분인데 놀라운 건 검사를 실시한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중 80%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셌다는 거겠죠. 현장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대구가 계속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이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대구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밝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1,193명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쳤는데요. 이들 중에 80%, 그러니까 950명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회들 중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한 중에 확진자 비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한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31번 환자와 함께 지난 16일 예배를 받던 신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집단 감염 사태로 볼 때 31번 환자도 2차 감염자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선가 코로나19에 공동 노출된 신도들이 지난 9일과 16일 예배 당시 바이러스를 동시에 퍼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 전파력도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 기자가 일단 유증상자 검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확진자가 좀 줄어들까요? 네, 대구시는 이 코로나19 증상이 아직 없다고 밝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신도 8,200여 명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7,000명에 이르는데요. 신도 중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확진된 사례도 나와 앞으로 검사에서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영남권 첫 확진자가 나왔던 16일 예배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일주일을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천지는 모든 시설의 주소를 공개하며 다 폐쇄했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공개하지 않은 경기 과천의 신천지 교인 숙소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모든 시설을 폐쇄하겠다던 신천지의 약속, 점점 더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내용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주택입니다. 집안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 생활을 하던 숙소에 10명이 격리됐습니다. 숙소엔 12명의 신도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중 20대 남성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렇게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발장엔 여러 켤레 신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숙소에 격리된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과천시는 공무원을 파견해 자가격리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신도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예배나 모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도들은 외딴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종교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숙소는 신천지 교회 측이 공개한 시설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막 문자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고 왜냐면 지금도 가슴이 이 동네만 문제가 아니라 다 걱정입니다. 연관이 다 돼 있어요. 특히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지하철을 이용했고 주택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이 공개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앞서 보신 신천지 숙소의 확진자 2명은 지난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예배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10,000명 가까운 신도가 이 과천교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총회본부가 있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천지 숙소의 확진자 2명은 지난 16일 이곳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과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날 과천교회에서는 오전과 정오, 오후 등 3차례의 예배가 진행됐고 확진자는 정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가 파악한 16일 전체 예배 참석자는 9,930명. 숙소 확진자를 포함해 벌써 8명이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은 1,000명 남짓. 이후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당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중 4,890명은 경기도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2월 달에 과천이나 대구로 예배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고. 확진자들이 예배를 받던 신천지 과천교회는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이 교회뿐 아니라 일반 상가도 있어서 상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각이 오죠. 깜빡이가 안에 앉아있었죠. 노래하려고 당연히 시장 보고 있어요. 경기도 거주민 중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신도는 200명이 넘습니다. 3번까지 전화를 안 받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 명단을 통보해서 추적하는 거를. 정부는 오늘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서 누락된 교육생 6만 5천 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음압병 상수가 부족해서 확진자인데도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도 있는데 집에 있던 70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다 사망했습니다. 먼저 여현규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국내 13번째 사망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이 남성은 그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할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자가격리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 신장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하루 2번 전화 체크만 받았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자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원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나 병상에 대한 배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원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대구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은 1,077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는 1,766명으로 음압병상 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84%가 몰린 대구, 경북 지역은 음압병상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대구시는 급한 대로 일반 병상 1,000여 개를 추가 확보했지만 아직 400명이 넘는 인원이 대기 상태입니다. 절박한 대구시는 어제 서울과 경기도에 병상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받기 곤란하다며 대신 일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서울시장님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음압병상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아직 다른 지자체 장님들께서 병상에 대해서 지원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다시 SNS를 통해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대구의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 또 있습니다. 90대 고령의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음압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층 병동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반 환자들의 출입을 막은 겁니다. 확진자는 90대 남성으로 중증 심장질환을 앓아 2주 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남성 환자는 음압병상을 구하지 못해 7층 병동에 홀로 격리돼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이 환자만 놔둔 채 7층을 모두 비우고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차례 환자를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당장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환자를 받을 만한 그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50여 명으로 대부분 50대부터 80대까지의 고령입니다. 확진자와 층은 다르지만 같은 건물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한데 내가 걸려도 방법 없어. 병실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 이야기가 해요. 해당 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최근까지 환자 2명과 의료진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의심 환자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내서 선별진료소에 전화했더니 동네 병원부터 다녀오라고 하고 다시 찾아간 동네 병원에선 왜 선별진료소부터 안 갔느냐고 타박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어제 20대 시민이 겪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현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20대 남성 정모 씨. 어제 발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자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의심 환자는 선별진료소에 가라는 구청 안내 문자대로 한 겁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소견서 같은 게 있어야지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시대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찰 받으시면 우리 병원도 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의사 그분한테 이제 말도 못하고. 왜 선별진료소를 안 갔냐고 타박을 받은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가 중국 방문 이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 검체 채취할 수 있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검체 채취 가능한 병원의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소견서가 없으면 20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는 사전 진료를 받을 병원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어디도 상관은 없는데 코로나 의심된다는 소견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따로 현실 따로인 보건당국의 엇박자에 애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에선 신도가 6만 명 정도 되는 강남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성가대원이고 2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말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교회들까지 비상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평소 차량이 드나들던 교회 입구에 차단 시설이 깔렸습니다. 신도수가 6만 명에 이르는 서울 강남 소망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는 경기 안양시에 사는 46살 남성으로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성가대원 150여 명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양일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신도만 각각 1,700명과 2,000명에 이릅니다. 교회 측은 밀접 접촉자인 성가대원 전원을 자가 격리시켰습니다. 한 번에 확진 판단을 받아주니까 의심 가면 청년진료소에 가고 좀 자가격리를 부탁을 하라고.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자 교회 측은 이렇게 문을 닫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신도와 이웃 주민들은 교인들이 밀집한 예배 과정에서 비말 전파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너무나 막 심해요.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명성교회에 이어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 시내 대형 교회들은 주말 예배를 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랑교회나 온누리교회 등이 예배 중단을 결정한 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는 아직까지 주말 예배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예배를 열지 논의 중입니다. 천주교는 오늘부터 전국 16개 교구 모든 성당에서 신자들이 참석하는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미사 중단은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헌혈량이 부족해졌다고 해서 헌혈 봉사가 늘고 있는데 헌혈버스에서 체열을 하는 대양적십자사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버스에서 경찰들과 군인들이 헌혈을 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복 대신 광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구석구석 광역에 한창입니다. 지난 19일 이곳을 찾았던 헌혈버스에서 체열을 맡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서를 일시 폐쇄하고 광역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다녀간 경찰서는 이렇게 순찰차 내부에 대한 소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소속인 해당 간호사는 지난 11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9일 뒤부터 인후통과 발열 증상을 보이더니 결국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확진 판정 전까지 체열 업무에 참여했던 영등포경찰서, 강서경찰서, 경기 고양경찰서와 군부대 3곳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체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180명 넘는 경찰과 군인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간호사의 집 근처 이마트 신월점과 인근 음식점 등도 동선에 포함되면서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올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안한 이 상황들을 극복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다만 보건당국은 간호사 남편 등 밀접 접촉자 3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많은 곳이라 더 문제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드론이 병원 주변을 날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병원 입구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 병원의 작업치료사인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을 돕기 때문에 환자와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요양병원 특성상 고령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 연락을 하시겠다는 연락이 있고 하니까 또 내년이면 약하신 분도 많고. 어르신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고령의 중증 환자가 많은 청도 대남병원처럼 우려스러운 상황이 재현될까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고령의 중증 환자가 400명 가까이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료진과 직원 250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자발적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터지게 된다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자발적으로 코호트 격리해가지고 현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된 곳은 청도 대남병원과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등 모두 4곳입니다. 울산에서는 의료진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의사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울산대 병원도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많은 힘을 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한시름 놓나 했더니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약국거리인 종로 5가 약국 20곳을 돌아봤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정부. 실제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 서울 종로 5가에 모여있는 약국 20곳을 직접 조사해봤는데요. 마스크가 들어왔다고 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등 정부 발표와는 완전히 달라서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약국들이 몰려있는 종로 5가에서도 약사들마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헛닥치고 가는 거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뉴스가 먼저 나온 거야. 지하철에서 여기다 가져왔어요. 저도 없었어. 약국은 오늘에서야 약사회를 통해 3월 초쯤 받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서류 접수하고요. 서류 접수 끝난 다음에 3월 초부터 약국에 배포한대요. 미리 말을 해놔갖고 저희도 지켰어요. 약사회에서 우리한테 문자가 왔어요. 미리 그만 발표해놓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약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더 짜증나지. 정부는 다시 내일부터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해진 마스크만큼 소비자의 분노도 치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마스크가 없어서 집 밖을 못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마스크 한 장에 울고 웃는 현장을 이어서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줄은 오늘도 끝이 없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줄지어 입장합니다. 공적 판매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 앞입니다. 오늘 판매 예정인 마스크 물량은 3만 장인데 오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 사람당 5장으로 제한이 있지만 앞다퉈 사갑니다. 약국도 없고 아무도 살 수가 없어. 언제 거는 일회용인데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이틀 3일까지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일단 뭐 기분은 좋네요. 저렴하게 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원래는 평소의 가격이에요. 저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사기가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가 좀 내부적으로 좀 밑에를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하면 집에 꼭 박혀 있어야지. 우리 두 노인네 사는데 15일치밖에 없어요. 마트도 다녔고 약국 같은 데도 가봤어요. 근데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써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돌렸어요.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긴급 보급했는데 주민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보고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한 시민도 많습니다. 속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는 분명히 풀어준다 그랬는데 당장 급한 사람들한테는 뭐 와 닿지도 않고
우정사업본부는 내일부터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스크 한 장에 5,000원을 웃도는 가격에 품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2주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라도 언제든 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런 답답한 마스크 전쟁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뉴스A 직후에 마스크 공장 대표와 함께 궁금증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A 뉴스 채널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모임이 오늘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이 신도수를 축소 보고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곧바로 수원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 과천 관할입니다. 이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는 국가 재난 시기에 은폐와 거짓말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오늘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집회장과 신도수를 축소 보고하는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내린 공지에 그날은 예배 안 갔다. 신천지에 코로나가 있는 것과 내가 무슨 관계냐라고 말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이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김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업체 대표였던 김 씨가 회사 돈 14억 원을 빼돌려 신천지 연수원과 역사박물관 건축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의 방송업체 임직원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로 대부분 급여를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김 씨는 불법으로 이득을 얻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최근 신천지 활동을 그만뒀다며 이 총회장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하나님께서 신천지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 공무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내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었는데 휴일도 반납하고 몇 날 며칠을 자정 근처까지 근무한 뒤라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1시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방에 있다가 가서 보니까 남편이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안 쉬고 있더라. 119에다 신고하고 병원으로 갔다. 이 주무관은 숨지기 불과 2시간 전인 어젯밤 11시 무렵까지 시청에 남아 일했습니다. 지난 20일 지역 내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주시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관도 휴일을 반납한 채 매일 자정 무렵까지 야근을 해왔습니다. 특히 숨지기 전날엔 보건당국으로부터 전주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전달받아 신도 5천여 명의 전수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천지 명단이 어제 온 거지. 하려면 장부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저녁을 조금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코로나19 비상 상황으로 근무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총무과 직원들은 전담하다시피 하죠.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다고. 주변 동료도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9살 아들이 있는 이 주무관은 지난 2009년에 공직에 입문했고 2014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고생하는 공무원, 의료진을 격려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는 몰지각한 이들이 있습니다. 1339 콜센터에 장난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장난 삼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후원 계좌번호를 화면에 노출하고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던 한 남성.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전화를 겁니다. 상담원이 연결되자 증상을 말하는 듯 하더니 욕설을 내뱉습니다. 기침이하고 열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말끝마다 이제 요구를 하는 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장난 전화였습니다.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 용인에선 장난삼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배달업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1일 보건소를 찾아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배달 업무 중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대구에 다녀와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를 분석해 대구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난삼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경찰은 보건소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시청자분들이 팩트맨 제보창에 올려주신 사진과 속설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감염 예방복을 입은 대원 2명이 한 여성을 데려가는 사진을 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지 걱정된다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저희가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광주 북부의 한 동물병원 앞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던 건 맞지만 보건당국과 소방당국은 해당 환자가 코로나19와 전혀 관련 없는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오해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거기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진 유포로 애꿎은 사진 속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계양역 내에 쓰러진 승객 사진에 대해 문의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지하철역과 소방 등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와는 전혀 무관한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SNS에 퍼진 코로나19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이 권고한 방법이라며 먼저 10초간 숨을 참은 뒤 기침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중국 교가 사상가인 왕리핑 저서에 소개된 방법인데 국내 전문가들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5분마다 물을 마시면 입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폐가 아닌 위로 내려가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어떨까요? 입안의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권고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 자주 마시기, 물론 건강에는 좋지만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의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입주자의 거주지에 봉인 딱지를 붙이고 감시용 CCTV를 다는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아파트 입주자들을 외부에 격리시키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들에게 따지는 중국인들. 한국인 입국자들의 사진을 무차별 찍어두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같이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돌아온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입국한 교민 집 앞에 봉인 딱지를 붙이는 지방정부가 있는가 하면 감시용 CCTV를 다는 지역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장치 같은 걸 부착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문을 나오지는 말고 문만 열어놔라. 그럼 자기네들이 바로 오겠다. 14일 자가격리 후 해제가 기본이지만 지역에 따라 격리 기간을 연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14일에서 지금 더하기로 해갖고 5일 더 얘기 나온 데도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9일이라고 지금 또 통보받은 게 있거든요. 중국 SNS에는 한국인 체류자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여권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항 검역도 강화되면서
광저우공항은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텐진공항도 한국과 일본발 입국자 전원을 별도 장소에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하루 사이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43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행사는 직격탄을 맞았고 교민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하루 새 12곳이 늘어나 모두 43개국이 됐습니다. 오늘 몰디브, 몽골, 피지, 필리핀 등이 가세해 한국발 입국을 아예 금지한 나라는 모두 22개국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5개국만 대구와 청도로 한정했을 뿐 나머지 17개국은 한국 전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첫 집계 당시 6개국에서 닷새 만에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의 절반 수준까지 입국 금지국이 늘어난 겁니다. 몰디브, 피지, 세이셸 등 주요 신혼여행지와 관광지까지 입국 금지가 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여행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시즌화증 변경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거죠. 이번 달에 다음 달까지 이런 상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중소형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도까지도 맞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격리를 시키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7곳이 늘어 모두 21개국이 됐습니다. 오늘 인도는 발열 증상이 있으면 14일 격리하고 증상이 없어도 2에서 3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나 아니면 출장이든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국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든 가는데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러시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각 공간에서 적극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WHO의 평가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외교부 장관의 말과는 달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은 이번 달 초부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언급했는데요. 당장 한국인 입국 금지는 안 할 거라고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입국 금지처럼 한국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Some people call me racist because I made a decision so early. It turned out to be a good decision. 당장은 아니지만 입국 금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 같은 언급에 미국행을 계획하던 이들은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2주 시기를 좀 뒤로 미루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달 약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상황에서 실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백악관 기자회견 직후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중국 바로 아래로 가급적 한국에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단 입국 제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오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한국 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미국의 전격적인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크루즈 승객들을 제외하고는 확진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 정부가 일부러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채널A가 만난 한 일본 전문가는 이미 10,000명 이상이 감염됐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크루즈 승객 감염자들 외에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7명. 한국의 10분의 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축소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 誰かと接触したか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けど、あなたは接触者、帰国者との接触などがないから、ダメだと言われている現実が現場にあるんですよ。 검사 방식을 바꾸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もうたくさんの無症状の方がいるはずです。こういう人は普段通り生活しているので、周辺にたくさん移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です。1万なんかじゃないともっと多いと思います。 오늘 일본에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여성이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오사카에서 중국 우한 관광객들을 인솔했던 가이드였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아베 총리는 확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검사 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30분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적극 검사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 기간 방치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だからできるだけ感染者を減らすような方向でみんなが少しずつそうです忖度があったんでしょうね.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며 시험을 준비 중이던 전국 25만여 명의 공치생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정됐던 시험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공시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수험생으로 가득해야 할 학원 강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하나만 강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학원들은 휴원 조치를 내리고 인터넷 강의만 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대부분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고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좀 문제가 크지 않을까. 모레로 예정됐던 국가직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필기 시험은 이미 연기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시험이 연기되자 공시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계속 안 미루겠다고 했었거든요. 강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험 보는 날 완성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한 3일 화요일이었으니까 3일, 4일 전에 딱 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조금 허무해지. 공무원 2차 시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딱 하나만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시험 2차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차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연기된 시험에 대한 추후 공지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연기된 시험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발표를 언제쯤 봐야 되겠다 이런 거 해줄수록 좋겠죠. 다음 달까지 집중된 각종 공무원 시험 일정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을 꿈꾸던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귀국 후 생활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국 7만 명 이상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대학들의 코로나19 대응책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중국에서 출발한 학생이 있어서 마중 나와 있습니다. 한 명씩 예약해둔 콜밴에 태웁니다. 혹시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인당 한 대씩 태우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면 소독 절차를 거친 뒤 1인 1실로 2주 동안 격리됩니다. 대학 대책본부는 매일 메신저로 관리합니다. 체온 체크, 인후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 정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자취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2주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학생은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입니다. 자기 진단. 매일매일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제출 됐다. 학교 측에선 전화로 현재 위치와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是的，在家。请洗手，房间里面需要多通风，这些都注意一下，好吧？ 식사는 거의 배달 음식. 이거 꼭 선택해요. 하지만 이런 규칙을 안 지키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국에 피해 안 주려고 그런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누가
나가고 싶으면 정부 아니면 학교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대학가 거리에서 쉽게 마주치는 중국 학생들. 주민들은 이들이 혹시 격리 기간 상태인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바로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또 당분간은 그쪽에 가지 말아야겠구나는. 교육부의 관리 방침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외출 관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권고사항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먹고 싶어가지고 잠깐 나가서 먹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학교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 유학생 수가 3천여 명인 또 다른 대학교는 300명 정도는 기숙사 격리로, 나머지 입국 학생들은 자가 격리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들어오지 않은 학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현지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전부 다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을 전화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밤 인천공항에 이 대학교 중국인 대학원생이 도착했습니다. 버스 아니면 택시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중 나온 학교 관계자도 없고 마치 중국 관광객들이 숙소를 찾아가듯 자취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대중교통으로 갑니다. 그런 거죠. 사실 학교에서도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입국한 지 3일 뒤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연락이 없어요. 모든 중국 학생들을 관리할 것처럼 말했던 학교 측은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개별 학생들을 파악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매뉴얼대로 최대한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 격리라는 초유의 상황이긴 하지만 각 대학들의 대응 수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오늘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자 민주당은 총선용 공격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다시 찾은 대구 서문시장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크게 줄었고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소독 작업만 진행됐습니다. 한 상인이 엄지를 치켜들며 반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다가가 포옹하며 응원의 말을 건넵니다. 혼자 나오셨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청소하러 나오세요. 보십시오. 233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산병원에선 의료진과 병상 지원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환자수에 비해서 병상에 들어가면 환자가 워낙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도 또 요구하고 우리도 또 다른 방안들하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황 대표는 대구 경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심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총선용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정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그만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 대한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코로나19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그래서 묻고 더블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영화 타짜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이 딱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집결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 쪽에서 다시 총동원령을 내려서 반격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를 반대하는 응원 청원이 지금 세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오후 6시 현재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16만 명이, 응원 청원에는 6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오늘 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 12시 23분과 12시 25분에 각각 찍은 건데요. 탄핵 청원 참여 숫자가 2분 뒤 오히려 500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취소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희 가능하죠? 예, 청와대 해명은 이렇습니다. 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댓글 사용 기능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는 청와대가 클릭수를 조작했다면서 청와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이 정부에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활용되는 건 전혀 취지랑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보 보수가 세대결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 임명 촉구에 76만 명이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이런 청원에 31만 명이 각각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청원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론 분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이 원래 차에 탄 채로 이 커피나 햄버거를 이렇게 주문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검사 때 이 방식이 사용되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이 줄고 또 감염 우려가 적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BBC의 서울 특파원은 이 방식을 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아이디어에 지적 재산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많은 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실제 지난주 일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지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지사는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료진 감염 우려가 커서 나온 것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검진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드렸던 겁니다. 네, 이 지사가 본인이 자기가 이제 건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네, 이 지사가 건의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제안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가지 제안 드릴 거는 종설 운동장 같은 데 오픈된 공간을 비워가지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를 타고 와서 차 안에서 바로 검사도 되거든요. 주로 친문 진영에선 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남의 아이디어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친문 진영 연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진실이 뭔가요, 그럼? 네,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도 담당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학계에서 지난주 초부터 제안된 건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 거 아니고요. 예, 저희 예. 그 범대이라고 여러 학회 대표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에요.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그렇죠. 무수명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기 교수 말처럼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소개하는 것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네 편을 가르는 이런 진영 논리가 평가의 모든 기준이 되는 현실을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난다고 하는데요. 국민만을 생각한 해법을 머리맡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확진자는 많지만 대구 경북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매일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명물 706번 버스에 이다혜 기자가 타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안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방호복을 입고 버스를 소독하는 사람은 이 버스 회사 대표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다 할 겁니다. 2시간 반 만에 150대를 해야 돼요. 대구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인데요. 모든 차량이 운행을 한 번 마칠 때마다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버스는 모두 6개 노선 150대로 하루 최대 500번 방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승객이 5분의 1로 줄었지만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는 감축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친절 버스기사로 상까지 받았던 706번 버스기사는 승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법을 안내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어주는 게 제일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다 보니 두렵지만 사명감이 먼저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희 가족들 관련도 그렇고 기사인 제가 제일 솔선수범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승객들은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기사님들도 직업이셔서
이제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반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힘내야 돼요.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엄마의 마음으로 너무 안 됐어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이번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대구 시민들의 버스는 희망을 안고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스포츠계도 코로나19 공포가 덮친 상황이라 평일 윤태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스포츠A도 며칠째 못 전해드리고 있죠.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들이 무섭다고 셀프 퇴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사상 처음 시범 경기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SK와 KT의 경기. KT에는 외국인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KT의 앨런 더햄이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느껴 자진의 계약을 파기했고 오늘은 멀린스까지 경기 출전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도 돌아가겠다. 또 설득을 하는데 도저히 또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외국 선수 두 선수 다 합류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오리온의 사보비치도 고국에 돌아가겠다며 셀프 퇴출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KBL이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지만 릴레이 이탈 사태에 국내 선수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무관중이어도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도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프로 4대 스포츠의 외국인 선수만 100명이 넘어 다른 종목으로 확산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KBO는 3월에 예정됐던 시범 경기 일정을 사상 처음으로 전면 취소했습니다. 추이에 따라 정규리그 연기까지도 고려되는 상황. 코로나19 사태에 스포츠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성금 12억 원을 기탁했고 GS, 두산, 신세계, 하나금융그룹이 각각 10억 원을 냈습니다. KT는 임대료 감면, BBQ는 가맹점의 방역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부산지역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는 소주 재료인 알코올을 바이러스 소독제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 아이유와 배우 김희선, 손예진, 전 피겨 대표 김연아, 그리고 봉준호 감독까지 유명 인사들의 성금 기탁도 이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을 위로하는 걸까요? 종일 하늘이 참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에는 전라도 해안을 시작으로 정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충청과 남부 지역은 퇴근길 무렵 대부분 그칠 텐데 서울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는 10에서 30m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지에는 내일 낮부터 7cm 정도 더 쌓일 텐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특히 내일 새벽에는 짙은 안개까지 예보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입니다. 살려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전신보호복이 부족해져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은 비닐 가운을 착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보건당국은 가운이 더 입고 벗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메르스 때 전신보호복을 입은 간호사도 전염된 적이 있죠. 의료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드는 의료진. 그저 고맙죠. 어제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 이런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힘내세요 대구 경북, 그리고 응원해요 의료진. 곧이어서 유튜브 저희 채널을 통해 마스크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제가 마스크 공장 사장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